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2차 전지 마이너스 50%, 남들이 모르는 대폭락 이유, 이때까지는 절대 사지 마세요. 2차 전지가 왜 폭락하는지 남들이 모르는 이유 지금 바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8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해 놨으니까 무료로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매번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마이너스 50%, 남들이 모르는 대폭락 이후 이때까지 절대 사지 마세요입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우리가 대장주를 얘기하는 LG 화학 등등 다 같이 좀 하락하는 상황인데 남들이 모르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고 플러스 알파로 언제부터 반등할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고 내가 2차 전지로 큰 돈 벌고 싶다. 또는 내가 지금 2차 전지가 왜 하락하는지 남들이 모르는 이유를 알고 싶다.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이유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또 이번에 2년 내 최저치를 달성을 했는데 머스크가 주식을 또 팔았습니다. 사실상 이 테슬라 하면은 우리는 항상 이 CEO 리스크, 오너 리스크, 머스크 리스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 주 초 테슬라 주식 약 4조 7천억 원을 매각을 했습니다. 트위터 인수로 머스크의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진 게 아니냐는 투자자의 우려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2년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이거를 우리가 좀 차트로 좀 보면은 이런 구간입니다. 예, 최근 뭐 고가 라인대를 본다면은 대략 한 315쯤, 315달러쯤 됐었는데 현재 가격이 157달러죠. 예, 딱 마이너스 50% 정도 급락이 나아졌습니다. 사실상 테슬라 주주라고 한다면은 정말 답답하고 과연 이 주가가 오르긴 할까 하는 걱정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14일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통해서 테슬라 주식 매도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에서 14일 3일간 테슬라 주식 약 2,200만 주를 처분을 했고 현금으로 약 4조 7천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전년 동기 17%에서 13%로 사실상 3.6%가량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매각 규모는 지난 10월 머스크가 트위터를 57조에 인수한 뒤 그가 현금화한 주식 규모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트위터 인수 며칠 만에 5조 원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매각을 했었고 그 두 번째 큰 수준이 지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만 테슬라 주식을 약 30조 가까이 매각을 했고 사실상 4월에는 테슬라 주식 추가 매도 계획은 없다라고 했었는데 또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의 주인이 회사의 주식을 던지면 그건 악재죠. 왜냐면은 자기네 회사가 좋으면 매도를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매도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이 주주들한테나 회사한테나 악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나스닥 시장에서 2.58% 하락한 156.80달러에 장을 마감했고 2020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초 대비 약 61% 떨어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에 별다른 신뢰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의 관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테슬라 투자자들은 머스크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머스크는 민간 우주업체인 스페이스X와 인간 두뇌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는 스타트업인 뉴럴링크도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물류난과 중국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또 사업 전망 또한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놓은 게 아닌가, 테슬라에 관심을 끈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 테슬라 지분을 또 매각을 했고 급락세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1%를 때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테슬라를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테슬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본다고 했을 때 우리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의견을 보자면 머스크 팔 때 우드는 샀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사고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 지분 집중 매수 중입니다. 쭉 보시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집중 매수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를 인용해서 이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 테슬라 지분을 대거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주식 약 7만 5천 주, 약 157억 원치를 사들였습니다. 물론 엄청난 걸 사지 않았지만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테슬라의 주가는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 수요 둔화, CEO의 리스크, 독불 장군식의 경영으로 인한 오너리스크 확산으로 약 50%가 넘게 빠졌고 고점 대비 61% 급락이 나아졌죠. 캐시우드 CEO는 테슬라 시가총액이 2년 만에 5천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등 주가 하락세가 이어지자 저가 매수에 나섰으니까 지금은 바닥에 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 고성장주에 집중 투자는 아크는 올 들어 기술주 폭락에 손실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크 4대 투자 종목 주가는 고점 대비 약 마이너스 58%가량 급락을 했고 아크의 손실도 마이너스 63%. 사실상 운용사라고 보기에는 리스크한 지금 손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반등에 베팅하면서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사고 있다는 뜻이죠. 예전에 테슬라로 돈을 벌 때는 뭐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했겠지만 지금은 이 손실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과연 이대로 해서 돈이나 벌 수 있을까 하는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다시 회수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캐시우드는 오히려 테슬라 지분을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캐시우드는 지금 이 테슬라를 사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뭐 캐시우드만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향후 실적과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은 이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지금 살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골드만삭스 테슬라 매출 추정치가 둔화가 우려된다라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트위터 경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전기 자동차 공급 증가와 수요 악화가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3년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을 종전 4.90달러에서 4.50달러, 2024년에는 6달러에서 5.6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 역시나 305달러에서 235달러로 내려잡았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구매자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구매 세액공제 혜택 등을 감안을 할 때 테슬라 주식이 내년에 최대 300달러까지 거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주가 목표가 하향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했어요? 테슬라는 최대 300달러까지도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몇 배입니까?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건 하향한 게 아니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청정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분야의 리더십을 가진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 트윗을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평균 목표 주가는 268달러 선인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3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현재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157달러인데 다시 올해 초에 가격인 300달러까지 올라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골드만삭스도 실적과 목표 주가 하향을 낮췄지만 결국엔 뭐냐면은 목표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보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얘기하는 게 지금 캐시우드가 매수를 한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골드만삭스는 내년에 최대 얼마? 300달러까지 보고 있다. 뭐를? 테슬라를. 지금부터 약 2배 이상 보고 있다라는 거죠. 3년 뒤, 4년 뒤도 아니고 뭐 내년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괜찮네요. 지금은 좀 빠지지만 괜찮은 수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전망 말고 좀 눈에 보이는 팩트 뭐 이런 거 없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또 기가팩토리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투자를 또 진행한다는 거예요. 테슬라 새 기가팩토리 건설 가능성을 제시를 했고요. 현대차 계열 협력사 수에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테슬라가 멕시코에 새로운 기가팩토리를 건설하는 것이 확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증권가 일부에서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와 협력사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관측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멕시코 현지 언론 밀레니오는 누에보 레온 주의 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 투자가 확정 단계에 임박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고요. 건설 계획이 확정될 경우 테슬라는 총 5번째 대규모 완성차 생산 설비를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의 최근 가동된 공장인 텍사스와 베를린 공장은 각각 이미 주당 3,000대 이상으로 생산량이 최근 올라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신규 생산 능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슬라는 3만 달러 이하 가격의 차종에 대한 계획을 공공연하게 언급했기 때문에 멕시코 공장은 이를 위해 건설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포함 지역인 멕시코는 EV 생산 거점으로 활용될 여지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과 적용 범위는 캐나다와 멕시코 지역에서의 생산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멕시코 공장에서 EV 전기차 홀류 생산을 실시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 나프타 종료 이후 미국향 공급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왔던 멕시코는 IRA 수혜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017년 가동을 시작한 연생산 30만 대 규모로 가동 중인 멕시코 공장이 EV 홀류 생산 전환이 매우 가능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부품 업체의 외형 확장 가능성이 부각된다는 평이 나오고요. 그 이유는 기가팩토리 부지 언급된 누에보 레온주는 기아의 멕시코 공장 소재지와 동일하고 부품 물류 환경이 완성돼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어느 정도 좀 서로 손잡고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당장은 테슬라가 수요 둔화가 나올 줄 몰라도 결국에는 성장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예, 기가팩토리 이번에 늘린다. 어디다가? 멕시코에다가. 우리는 더 늘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럼 오히려 전망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 공장에서 모델 Y를 일주일에 3,000대씩 생산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공장에서 SUV 모델 Y를 일주일에 3,000대씩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생산 현황을 밝혔고요. 이번 테슬라 CEO는 부품 공급 문제 등으로 오스틴 공장의 생산량 증대가 지연돼 수십억 달러 쏟아붓고 있다고 지적한 공장인데 이번 생산량 수치는 같은 시간을 만회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는 지금 이 테슬라가 지금 문제점을 고쳐나가고 있다. 문제점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테슬라 생산량도 어느 정도 다시 정상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가팩토리 짓고, 지금 투자자들, 특히 이 기관 투자자들의 전망치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하락하더라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왜 하락하냐? 왜 수요가 둔화가 나오고, 그래서 왜 테슬라가 하락하고 있느냐? 그 이유가 궁금한 거 아니냐? 아니 올해 내내 그렇게 2차전지 전기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요가 떨어질 수 있나요? 물어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이 수요 둔화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이죠. 1금융권마저도 자동차 대출이 8%입니다. 사실상 자동차를 살 때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몇 명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1금융권도 자동차 대출이 8%대입니다. 부동산 이자도 있는데 자동차 이자까지 감당하려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우리 그냥 지금 있는 차 타고 아니면은 없으면 나중에 사자. 그래서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소리죠. 쭉 보시면은 이제 KB 국민 신한 하나 자동차 대출 잔액입니다. 이제 억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잔액을 보면은 2022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리 인상이 됨에 따라서 점차 금액이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 금리 인상이 땅 시작이 되면서 점차 대출 잔액이 줄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대출 잔액이 줄고 있다는 것은 신규 대출액이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 번도 반등 없이 계속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높아진 금리에 자동차 수요도 급감하고 있습니다.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대출을 끼고 차를 사가야 하는데 그 이자 부담이 상당해졌기 때문입니다. 연초 5%대이던 1금융권 자동차 대출 최고금리가 최근 8%를 넘어 9%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이번에 또 12월에 미국 0.5% 금리 인상을 했고요. 앞으로 최소 얼마? 최소 0.6% 이상은 금리 인상을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 대한민국은 올해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진행 안 했고 내년 금통위를 보고 있고요. 그럼 내년 금통위면 내년에 또 금리가 오르겠죠. 대한민국 최소 0.25%라도. 그러면 또 금리 부담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변동금리 쓰는 사람들은 또 금리가 올라가고 이자 내는 금액이 또 커지겠죠.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은행 3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자동차 대출 잔액은 3조 5,672억 원으로 지난 2월 4조 9,195억 원으로 최대 기록을 찍고 9달 동안 꾸준히 줄었습니다. 여기죠. 4억 9천 찍고 계속 4억 1천, 4억 1,300, 4억, 3억 9천 900, 3억 9천 100, 3억이 된다. 죄송합니다. 3조입니다. 3조. 네. 4조 보시면은 억이 아니죠. 4조 9천 100억, 4조 1,900억, 4조 1,300억, 4조, 3조 9천억, 3조 9,100억, 3조 8,200억, 3조 700억, 3조 7천억, 3조 6천억, 3조 5천억. 네, 보면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구매를 위해 대기번호 수백 번대에 긴 줄을 서야 했던 얼마 전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코로나19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장기화 영향으로 또 1년 기다려야 계약한 차를 받아볼 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약을 했을 때는 금리가 뭐 5%였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갑자기 9%까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내가 9%대 낼 수 있을까? 못 낼 것 같은데 하면서 계약했던 걸 하나씩 취소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금리 여파 등으로 취소차가 많아지면서 국산차 대기 기간은 한 달 새 최대 5개월까지 줄어들었고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출고가 지연됐고 금리까지 인상되면서 실적이 감소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1금융권 자동차 대출은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2금융권에 비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신용점수 하락도 적지만 그래도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 대출 이자로 인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방금 전에 얘기했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쌉니다. 최소 아시겠지만 5천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원금이 나와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기차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자동차 전체에 국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냐? 좀 자동차 안 사고 뭐 하냐? 물어보면은 일단은 부담이 들어서 카드빚부터 까자. 카드빚 까고 그 다음에 우리 조금 괜찮아지면은 그때 차 사자. 이러고 있다는 뜻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쏘아올린 역대급 기준금리 인상에 금융소비자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각종 융자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이나 기존 채무를 서둘러 청산하고 무리한 부동산 그리고 자동차 구입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죠.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글로벌 금융위기 전 2007년 이후 최고인 4.25에서 4.5까지 12월까지 올려놨죠. 고금리가 유지되면 서민 경제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모든 채무 비용이 증가한다. 뭐 특히 부동산 비용이 증가하겠죠. 크레딧 카드 이자율은 물론이고 주택 구입을 위한 모기지 대출, 개인 사업을 위한 SBA 론,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금 추가적인 돈을 빌린다기보다는 채무를 먼저 상환하고 그 다음에 금리가 좀 낮아지면 다시 대출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 상환을 계획 중이라면 가장 먼저 청산해야 될 것은 바로 신용카드 융자입니다. 소액이라 해도 다른 금융 상품과 비교했을 때 이자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먼저 갚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이 신용카드의 연평균 이자율은 최근 19%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사채죠. 26년 만에 거의 최대치고요. 지금은 이자율이 높은 시장카드 부채부터 먼저 처리를 해라 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차집 구입 가능하면 미뤄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무리하게 대출을 해서 자동차나 집을 살 생각이라면 한 번 더 고민해봐라 라고 나와주고 있죠. 현재 자동차 시장의 신차 대상 5년 만기 오토론 금리는 9월 중순에 5%에서 최근 6%까지 치솟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6%에서 어디까지? 현재 9%, 8%까지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지 말고 그냥 정기예금에 넣어라. 적금 넣어라. 뭐하러 지금 집이나 차를 사냐. 그냥 빚이나 갚아라. 좀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를 사지 말아야겠다. 조금 미뤄야겠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약을 해놨어도 취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전체적인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중고차라도 사면 되잖아요. 근데 왜 수요가 떨어집니까? 신차 아니더라도 중고차를 사면 되는데 중고차조차도 못 사겠다는 소리예요. 불황에 더 잘 팔린다는 말은 옛말이다. 고금리를 두드려 맞아서 중고차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중고차도 안 돼요. 경기도 용인 중고차 단지에서 매매 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6년간 꾸려온 매매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확산으로 중고차 판매가 급증해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렸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서 힘들어졌다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중고차 할부 금리가 법정 최고 금리 수준까지 뛰어 올랐고 당연히 소비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신용카드나 갚자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매매업자들이 중고차 매물을 매입할 때 캐피탈사에서 정한 비율만큼 대출받는 수단인 재고금융마저 연초 대비 최고 30% 이상 감소를 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중고차 대출 평균 금리가 4.8, 6.5, 10.3에서 17.98까지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가 불황에 더 잘 팔린다는 말은 옛말이다 라고 하면서 전국 시, 군, 구청에 등록된 중고차 매매업체는 올해 3월 기준 6,275곳으로 전년 대비해서 0.4% 감소했고요. 2005년 이후 17년 만에 고금리 여파로 11월까지 폐업한 업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업계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고요. 할부 금리가 법정 최고 수준인 0.20%까지 인상이 된 데다가 중고차 가격도 떨어지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만 있어도 손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중고차 플랫폼 첫차에 따르면 제네시스 올류 G80과 더뉴 G70의 12월 가격은 전월 대비 약 4%, 6%,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사실상 이 중고차 값이 올랐었는데 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수요가 줄자 공급 과잉 현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당연히 아시겠지만 대출이 많아지니까 파산하거나
또는 차를 팔아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소리죠. 네, 자동차 경매장 협회가 주요 중고차 경매장에 11월 낙찰률을 집계한 결과 51.7%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9.9% 급락을 했습니다. 낙찰률이 50%에 근접했다는 것은 매물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 그러니까 파산하고 내가 부담돼서 매도하는 사람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중고차도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신차랑 중고차랑 안 되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래도 차 산다 그러면은 지원금 나오는 전기차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뭐다 글로벌적으로 이제는 지원금을 줄이는 추세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 반전기에 찾을까 뭐 이러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시대에 막을 내립니다. 2023년부터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보조금을 안 줘요. 왜 안 주겠습니까? 안 줘도 알아서 살 것 같으니까 이제 안 주는 거예요. 2009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13년 차를 맞은 중국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이 이달 12월 31일을 기점으로 2023년부터 전면 폐지가 됩니다.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처는 지난해 말 2022년 신에너지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정책에 관한 통지를 발표를 했고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지급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그냥 원래 가격 주고 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보조금을 우리나라처럼 소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에너지차 생산업체에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을 각 지방 정부에 보고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집행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업들이 보조금을 반영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받잖아요, 지원금을. 근데 이 중국은 그냥 기업한테 주고 야, 니들이 알아서 깎아. 야, 내가 5천만 원짜리면은 1천만 원 줄 테니까 4천에 팔아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제 반영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해서 싸게 팔았습니다. 근데 보조금 정책이 애초에 2년 연장이 돼서 2022년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판매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폐지를 한 달여 앞둔 지난달 말 왕차우 하이양 텅스의 전기차 모델 판매가를 2천에서 6만 위안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광저우 자동차 그룹 산하 전기차 메이커인 아이안도 판매가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폐지 외에는 원자재가 급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당국의 가격 담합, 단속 강화도 뚜렷합니다. 야, 너네 그렇다고 해서 막 얼마 이하로 안 하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어? 지원금 안 준다고 해서 가격 너무 올리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일단 뭐 취득세 감면은 계속 유지가 되긴 하지만 지원금이 안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요 둔화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중국에서는 지원금을 아예 내년부터는 폐지를 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당연히 사는데 이 수요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플러스 알파로 얘기하자면은 현대차도 IRA로 보조금을 지원 못 받을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조금 지원도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도 지금 이자도 올랐고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 둔화가 너무나도 거품이 껴있던 2차 전지, 전기차 업체들의 좀 악재로 다가왔고 주가가 하락했다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쯤 반등 나올까요? 당연히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그때가 바로 우리한테는 저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더 이상 금리가 오를 이유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빠질 일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5.1%가 고점이라니까 그 근처 오면은 우리는 아마 2차 전지 종목들이 저는 저가 부근에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추세 전환이 이 고금리, 금리가 고점을 찍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전기차가 왜 빠지는지 확인을 했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이나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냐? 전화번호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이나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제 실전 매매 기법이랑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 12월 16일, 15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도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급비 자료는 그날 있었던 이슈들 관련주들 정리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도시가스가 올라갔다.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나요? 정리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를 볼 필요가 없고요. 최근 이슈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험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꼭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